안녕하세요. 세종FM 정보센터 989 이경림입니다. 7월 18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일반 행정 업무보다 주민 피해 예방 및 지원과 신속 복구를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해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17일 열린 집중호우 대비 긴급 점검회의에서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인명시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대처와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최 시장은 지난 16일 침수 피해를 입은 장군명 금암리 마을회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피해 상황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공유하며 주민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를 거쳐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력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세종 전역에는 평균 408mm의 비가 내렸으며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곳은 장구면으로 534m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관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이며 시설피해는 차량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 322건이 접수됐습니다. 세종시 북악면이 이달 말 국제정원도시 심사단 방문을 앞두고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한 주간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번 정화 활동은 국제정원도시 심사단 방문 시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선보이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북악면은 환경정화 활동 기간 중 31개 마을 이장 주도하에 마을별로 골목 안길과 빈터에 버려진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도로변에 무성해진 자풀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북악면은 한 주간 환경정화 활동에 31개 마을이 모두 참여하면서 지난 4월 마을 대청소에 이어 다시 한번 주민자치 실현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지난 14일부터 청소년 그림책 프로그램 나만의 세계에 참여할 청소년을 선착순 모집 중입니다. 나만의 색은 오는 29일 10시부터 12시까지 시립도서관의 청소년 특화 공간인 2도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16세에서 16세 청소년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색과 관련된 그림책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2023년 세종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에서 진행합니다. 세종시립도서관 관계자는 그림책 도시 세종을 잇다 슬로건을 통해 지역의 대표 도서관과 함께 문화창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다양한 시민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라인 소통 창구인 시민정책소통방을 세종시티 앱에서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시민정책소통방에서 시는 주간 단위로 시민 일상과 관련한 주요 정책이나 행사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은 정책 소감을 나누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도출된 시민 의견은 관련 사업부서에 전달되며 검토 결과를 다시 시민정책소통방에 공유합니다. 시민정책소통방 참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세종시티 앱을 설치한 후 회원 가입을 거쳐 첫 화면 홍보 배너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유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작성하면 세종시티 앱 참여 포인트 50점이 제공되며 적립 포인트 5,000점 이상이 되면 여민전 환전 또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노진욱 시민소통과장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시민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14일 오후부터 상황관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비상근무, 기상상황 및 전망, 피해 학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 유실과 수목이 전도되는 등 6개 학교의 시설 피해는 있었으나
학생, 교직원 등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세종시 소정면 주민자치회가 지난 15일 주민총회에서 2024년도 주민제안사업 16건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정마켓 등 3건의 마을계획사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주민총회는 주민 스스로 발굴한 마을 의제를 많은 주민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참여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현장 투표로 주민제안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투표 결과 마을계획사업으로는 소정마켓, 소정길 바라기, 찾아가는 휴업봉사가 선정됐으며 16건의 주민제안사업은 2024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날 주민총회 투표에는 성원기준 50명을 훌쩍 넘은 총 192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나 호우경보 발령에 따라 주민 안전을 위해 투표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15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세종시와 함께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구의 날을 통해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아이들은 세종의 미래입니다 표어로 정했습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시의회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산 장려 정책과 지역사회의 양육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3명과 세종시 가족센터 기관 한 곳을 선정해 세종시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는 인구의 날 퍼포먼스, 샌드아트 공연, 인구의 날 관련 퀴즈 게임, 마술 매직쇼, 힐링 음악회 등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부대 행사로 캘리그라피, 미니블럭 만들기, 부채 만들기 등 체험 부스도 운영돼 참석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홍금석 본부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세종시와 함께 육아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빠 육아 실천과 참여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지난 16일 중앙일보의 미호청교 임시제방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첫째, 미호청교 임시제방을 집중호우를 앞두고 급히 만들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오성 청주 간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새로운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방의 일부를 철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22년 6월 우기에 대비하여 임시제방을 구축 사용 후 우기가 지난 9월에는 철거하였으며 금년에도 우기에 대비해 임시제방을 재축조한 것입니다. 즉 임시제방은 매년 우기에 대비해 축조하였다가 우기가 지나면 철거해 왔으며 이번에 급조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교량이 기존 제방보다 낮게 잘못 설계되었다는 보도에는 신축 교량은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기존 교량보다 강화하여 설계 시공하고 있다고 하였고 셋째, 공기 연장이 기존 계획보다 1년 7개월 지나 준공되었다는 보도에 당초에는 기존 교량을 들어 올린 후 확장토록 설계되었으나 정밀 안전진단 결과 주요 부재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기존 교량을 전면 철거 후 신설하는 공법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공기 연장의 불가피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넷째,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조치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임시제방은 설계 빈도 100년의 계획 홍수위보다 0.96m 높게 교량 하부까지 최대한으로 축조한 것으로 당일에는 유례 없는 폭우로 원류가 우려되어 보강 작업 실시. 초기 인력을 투입해 중량 마대를 쌓는 방식으로 했고 수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굴삭기를 활용해 흙을 다지고 방수 효과를 위한 보양 천막을 덮는 등 제방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이후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 수량이 단시간에 급증하면서 원류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복청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